최근 유령 아동과 관련해 살해, 유기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령 아동이란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의미합니다. 지난달 22일 감사원은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출생은 했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협조해 이들 중 23명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3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수원 영아 치신 냉장고 유기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10일 기준 경찰은 총 1069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939건을 수사 중이며 확인된 사망 영아는 34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령아동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와 미혼 부모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인데요.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미혼모 1247명 중 41.8%가 임신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미혼모의 경제적 여건과 아동 나이에 따라 매달 28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회적 시선도 문제입니다. 2021년 김성희 경찰대 교수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영아 살해죄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문 46건을 분석한 결과 혼전 임신에 주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살해한 경우가 40건에 달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상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출생지 관할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반대로 부모의 출생신고 없이는 아기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혼제도 박출산의 경우에는 엄마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미혼모의 경우 육아와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혼부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20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생모의 이름 등록 기준지 주민번호를 몰라야만 하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길게는 4에서 5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아이는 의료, 건강, 복지, 교육 등 각종 서비스에서 배제됩니다.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이 출생신고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돼 부담이 커지고 출생신고를 잘못할 시 법률적 책임까지도 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발했지만 영아 사망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출생통보제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돼 빠른 법안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생통보제로 인해 임산부가 병원에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자신의 임신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임산부가 익명을 보장받은 채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에 비해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아동이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태아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출생한 자의 태생에 대해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출산제가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자칫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이 양육을 포기하는 손쉬운 선택을 하도록 국가가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도 모두의 바람은 산모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출생아의 건강과 안정적인 성장일 것입니다. 다만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만으로는 미봉책에 그칠 심산이 큽니다. 해당 법안들은 유령 아동을 없애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그 본질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버려지지 않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환경입니다. 아이를 유기하지 않도록 부모를 위해 위기 임신 상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 지원 및 미혼모 지원 정보 전달 체계와 주거 지원 등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산모와 아이의 권리를 최대한 지키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할 절충안을 찾는 입법 과정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